그 식품을 먹는 나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상대한테도 우리가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쉽게 말해서 활용 정정. 다 그랬는데, 눈알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약간의 눈알을 여러분에게 선보일까 합니다. 이게 슬라이드도 좀 준비했는데요. 슬라이드가 두 장입니다. 두 장. 근데 그게 깨알같이 그 질환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식품은 절대 약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난 여기가 안 좋더라. 난 이쪽 부분이 좀 안 좋더라. 그랬을 때 그쪽 부분의 질환을 제가 좀 상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위가 좀 안 좋아. 근데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위궤양도 있고 뭐 위경련도 있고 위산 가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런 질병에 이런 식품이 맞다가 아니라 그런 걸 상장해서 이제 대표적인 식품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 식품을 다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권할 때 요거 기준으로 권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유를 좀 또 갑자기 뭐 하려는 것도 어디 하더라 공유를 예 화면 공유하고 어, 자, 저 보이십니까? 화면 공유하면 예. 제가 그 강미지 리들만 볼게요. 자, 갑자기 제가 이 슬라이드 올렸죠. 이 슬라이드. 여러분 이 슬라이드 보신 적 있으시죠? UWX 본사 강의할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 그 세포 꼬리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 이런 데 강조했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WX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WX에서 유일하게 특허받은 이번에 새로운 UWX에 특허받은 성분이고요. 핵심 기술이에요. 여러분 뭐 저는 남자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지만 테슬라에 자율주행이었으면 테슬라입니까? 아니죠. 예, 뭐, 강미지 리더님, 당신이 기준입니다. 지금 제 말에 지금 공감이 전혀 안 가죠? 테슬라가 뭔데, 그래?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WX가 진짜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진짜 모든 걸 관리해서 그게 19가지의 식물농축물에 듬뿍 담아놓은, 그건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타민과 미네랄이 휘발유 떼서 갈 때 우리는 전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기술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같은 우리 WX가 갖고 있는 유일한 특허이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이지만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패턴트가 뭐냐면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영어를 오늘 영어가 제가 좀 됐거든요. 예. 안티옥시덴트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앤 릴레이트 메소드 뭐냐면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우리 서플리먼트 우리 영양제가 이런 그 뭐 연관된 그 특허된 특허 성분이 있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또 볼게요. 이게 왜 나왔나? 오케이. 요 자료예요. QRT라 그래서 여러분 케르세틴 들어보셨죠? 이게 식물 내재 영양소 개념입니다. 뭐 로즈마리까지는 여러분 로즈마리 아실 거예요. 케르세틴 몰라도 광황 아시죠? 광황. 튜머릭. 여러분 카레 노란색. 사실 여러분 튜머릭을 딱 치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몸속에 유일한 염증에 대해서 싹 해결해주는 그런 마법의 가루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거 세 개를 섞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요거는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 여러분 NRF2ARE 이 R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영어 비동사의 2인칭 비동사죠 그죠? 그 ARE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비율에 따라서 요 케르세틴이 NRF2ARE를 몇 배를 강화시키더라? 기존에 비해서 기존의 100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8배나 강화됐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더 좋아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 떨어져 놓으니까 100에서 머물던 것이 두 개를 절묘하게 블렌딩하니까 몇 배가 되더라? 무려 8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 어디 갔노? 요 자료가 뭐냐면 요게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이 요 자료를 위해서요. 저도 몰랐는데 900여 종에 달하는 식물을 가지고요. 2만 가지 이상의 조합을 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야 요거 세 개 괜찮아 한번 섞어볼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노력을 기울이니까 뭘 했다? 이게 특허를 받은 거예요. 뭐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NRF2 ARD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요것만 조금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요게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시작해죠. 그 염증의 첫 출발이 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복잡한 신진대사 조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진대사, 염증, 자가포식, 단백질 정체, 미토코리아 생략 및 면역 반응 조절에 다양한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서 얘가 조절해서 염증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라 기준 잡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포의 분화, 증식, 염증 반응이 지질압수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 단백질의 발현하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암, 신경퇴와 심혈관 질환 등의 질환 병리에 기여하게 된다 그랬죠. 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서 오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얘가 중간에 딱 있죠. 얘가 염증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아주 중추에게 있어요. 그리고 ARD가 뭐냐면 항산화 응답 요소라는 거죠. 얘가 NRFM, LI가 딱 받아들여서 야 이게 내가 어느 만큼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만큼 대응을 못 하잖아요. 염증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도 내가 그 제대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작용하는 게 뭐다? NRF2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병원에서 쓰는 모든 염증 억제제 있죠? 다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조절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우리 인슐린 당뇨약도 인슐린을 뿜어내는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약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그렇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기능들이 WX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토 프로텍티브 베네피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포 보호 이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먹으면 어디 좋다. 뭐 먹으면 어디 좋다. 이런 말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어요. NRF2를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 세 가지 물질이 무려 몇 배의 성장을 보였다고요? 8배나 강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디가 아플 때 뭘 먹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저는 WX를 다 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WX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WX를 판매율 1위고 막 먹지. 여러분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뭡니까? 요즘 에코스는 안 나오죠. 그래 제네시스, 나인 이게 제일 많이 팔리면 그 현대가 정상이에요? 현대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예, 소나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너무 WX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WX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이지만요. 바로 우리 WX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WX 얘기를 하고 이거 먹을 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고민되실 거예요. 야, 이 WX가 진짜 효과가 있나? 여러분, 이 미국 특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RF2 IR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게 뭐다? 약과 같은 효능입니다. 여러분, 약이라고 치료 다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약은 뭐가 있어요? 대증 효과가 있잖아요. 뭘 하나 딱 먹었을 때 정상이 가벼워지죠. 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가면 해서 물론 비싸 먹고 가봐겠죠.
어떤 증상이 더 가벼워집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그렇다고 WX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식품을 얘기했을 때 WX를 뺐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강미지대 넘어가도 됩니까? 강미지대님, 네. 어려, 잘 되고 있다. 오른손 가끔 한 번씩. 좀 어렵다. 자, 좀 쉽게 해라, 이 양반아. 왼손. 둘 다. 자, 빡빡하죠? 예. 요거 2장 찍어서 복사해서 가시면 끝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오해할 거 제가. 잘했잖아.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노트를 옆에 꺼놓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뭐고, 우리가 약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야, 뭐, 매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 아니라, 정말 요런 그 질환들이 왜 이 영양소가 필요할까를 제가 좀 하나하나 검증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왜 유기양에 요새 4가지 물질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체크해주면 좋겠죠. 자, 무조건 다 4가지를 다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나온 건 뭐냐면요, 핵심입니다. 요거는 꼭 먹어야 된다.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보고 제가 다시 바꿀게요. 자, 위궤양, 이제 장기별로 또 관련 질병별로 이게 대표 영양소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위로 들어갈게요. 제가 위암은 제가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위궤양, 위경련, 위상가다, 위궤양은 십이지장 궤양도 포함됩니다. 자, 근데 제가 대표 영양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단백질, 카로틴 플러스 아세로라, 이스트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궤양은 마치 여러분들이 피부에 있는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딱 뭐라고 생각돼요? 이게 면역이나 또는 근육이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위에 단백질을 넣어놨냐면요, 위궤양에 이 위근육이 약한 사람들, 대체로 위궤양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가 잘 안 움직여요.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전조 증상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위궤양으로 발전하는데, 위는 다시 말하자면 근육 조직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이요, 식사도 불규칙하고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백질 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는 여러분 점막에 도움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세로라는 비타민C가 갖고 있는 항산화도 있겠지만 우리 위 속에 들어가서 위가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산화 물질이 발생해요. 여기에 위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궤양,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도 비타민C를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스테빈은 여러분들이 장 효소가 있어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촉진시키고 장을 편안하게, 위를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시죠? 이게 기본입니다. 저 위암은 저 뺄게요. 요렇게 먹으시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위경련입니다. 의외로 위경련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경련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기본 키워드가 칼맥디입니다. 그리고 이스테비고, 이스테비는 위를 불편하는 사람한테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특효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상가다. 위상가다도 키는 단백질이고요. 칼맥디입니다. 요거 2가지는 쌍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에도 이 알칼리 성분이라 가지고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칼맥디도 여러분 알칼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단백질과 칼맥디를 주시면 위 근육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위산 가다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권합니다. 장. 자, 이제 변비 볼게요. 화이바비치 유산균 에스로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변비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변비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이런 변비약을 많이 먹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변비 신경이 약간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변비약은요, 그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도해요. 장을 자꾸 자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신경이
둔감해지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이바비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좋긴 좋은데요. 하이바비치 이런 걸 먹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진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혹시 푸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푸른? 푸른 먹으면 똥 잘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떤 걸 먹으면 잘 나온다 하는 건요. 그 성분이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거만 뭐 줄줄 나온다 하는 그게 다 뭐예요? 설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화비치 먹을 때도 변비가 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특별히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추적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바비치 유산균 나세로라는 여러분들이 변비에 특효라는 거. 그리고 설사는 물론 유산균 하이바비치도 있지만 요 관리를 추가하시면 설사가 그냥 한두 번 설사 그런 거 말고 설사가 좀 장기가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사가 장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예, 탈수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장염,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식이섬유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식이섬유가 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B 플러스 오메가3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메가3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장누수 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장누수 증후군은요,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유산균에도 단백질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어요. 아니, 내 유산균은 알겠어. 아스로나신은 알겠어. 근데 단백질은 왜 들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누수 증후군인 사람들은 특히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와 장은 무슨 조직이라고요? 근육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움직인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팥이 움직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이 뭐 춤추고 날뛴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혹시 뭐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래서 진짜 지가 움직여서 배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장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폐는 움직일까요?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폐 속에 있는 꽈리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푸는 거죠. 그럼 움직이는 장기는 뭐예요? 심장, 위,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특히 위와 장은 단백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간에 대한 관련된 질병은 제가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지방간, 간염, 담석증. 그래서 당연히 간이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는 키워드가 뭐예요? 밀크시슬이겠죠. 예. 근데 지방간은 B 플러스와 셀레늄, 오메가3. 여러분, 우리가 셀레늄은 항산화 영양소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셀레늄은요, 염증 억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셀레늄이 들어가? 그랬을 때, 나는 암 아닌데, 항암 뭐, 효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셀레늄은 염증 억제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장기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걸 할 때, 오메가3와 셀레늄을 넣어주면, 여기 염증이 많이 가라앉는데 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간을 가볍게 보시는데, 여러분 절대 지방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방은요, 그냥 지방에 간이 생기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뱃살이 찌는 거는 많이 먹어서 지방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근육이 없어서 지방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간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게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염. 지방간이 간염이 돼 이런 건 없는데 간염은요 바이러스성입니다. 무조건 100%. 그래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밀크시스라고 단백질하고 오메가3 B 플러스 아세로라 이렇게 됩니다. 혹시 저는 그냥 혹시나 그럴까 사람들이요, 야 우루사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우루사를 처방해 주는데 병원에서 밀크시스를 처방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루사와 밀크시스에 대해서 차이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우루사는 담즙을 빼는데 원활합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후시딘하고 마데카솔. 후시딘은 뭐예요? 상처 났을 때 바로 바르죠. 마데카솔은 새살이 돋는데 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급적인 상황, 진짜 간염이 걸려서 간 수치가 막 올라가면요. 그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담즙 분비를 원하게, 그러니까 담즙이 뭐냐? 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거든요. 얘가 빠져나오면서 간에 있는 그런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루사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응급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 간이 새살이 돋듯이 새 지방 간 조직이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밀크 시슬이 더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간염에 단백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항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많은 과다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이 단백질이 또 거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럼 담석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담석증. 그러니까 담은즙이 분비되는 곳에서 뭐가 생긴다? 돌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자, 오메가3 칼륨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여기 식이섬유가 왜 있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갈로 파워블록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담석증은 담즙을 빨리 분비해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담즙이 빨리 소모될수록 어떻게 돼요? 빨리 또 담즙을 분비하겠죠. 이 담즙 흡착을 하는 게 뭐다?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담즙을 빨리 식이섬유가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 몸은 아 담즙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담즙을 분비하겠죠. 분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돌석자 방광에 돌 끼는 걸 뭐라 하지? 강미질이님 좀 해제해주고 뭐라 요로결석. 에? 요로. 방광에 돌 새기는 거 뭐지? 아, 그런 거 아니야? 방광이. 여러 결석 여러 결석도 이런 맥주 많이 먹고 오줌 빼라 그러죠.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중에서 파워블록 먹어보면 좋다. 그리고 담석증 있는 사람들은요, 염증이 왜 생기냐면 담석을 우리 면역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췌장은 당뇨와 췌장염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당뇨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당뇨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고 또 당뇨를 통해서 병원에도 많이 가고 약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 당뇨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또 회복의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는 이렇게 물어요. 야, 약 안 먹어도 되나? 약은 반드시 드셔야 되죠. 근데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 몸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냥 어이없는데 실험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영양과 식습관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당뇨를 예방할 수 있을까? 아니,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도전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당뇨는 화이바비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요, 당뇨가 너무 심하신데요. 이분은 손에 상처가 났는데요. 그 상처가 1년이 돼도 그 상처가 안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에 상처가, 여러분, 상처 나서 딱가리 꼈을 때 딱지 이렇게 딱 벗기고 나면 그 주변을 빨갛고 살이 얇아서 맨들맨들해지고 이런 그런 장면 아시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 당뇨야. 그래서 이분이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당 조절 되냐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되긴 되는데 이게 당화혈 색소 쉽게 말해서 당뇨 혈당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화혈 색소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혈당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야? 당화혈 색소예요. 혈당은 기준입니다. 아, 이게 당이 높구나, 낮구나. 근데 당화혈 색소는 뭐냐면요. 이것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느냐,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당뇨 환자였으면 당화혈 색소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거는 닥터만 묻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당화혈 색소가 잘 조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일단 당화혈 색소는요, 혈당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어도 우리 제품 중에서 혈당과 관련한 최고의 제품이 뭐다? 하이바비치.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요, 나는 하이바비치 못 먹겠어 그러면요, 하이바비치 끄집어내가지고 얼굴에 뿌려버리세요. 혼나야 돼, 이거는. 하이바비치를 맞아야 돼, 먹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는요,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 하이바비치는 우리가 귀리가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물어요. 당신 그럼 하이바비치 정말 정량대로 꼬박꼬박 먹고 한 달 딱 먹고 검사해봐라.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바늘 손가락에 꽂아봐라. 어떻게 되나? 아, 대박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더블 X. 제가 아까 더블 X 먹지 말라 그랬죠. 당뇨 환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런 표현 이게 잘못 표현됐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그냥 일반 봉고는 가격이 싸잖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요즘 이렇게 그걸 뭐라고 캠핑카 꾸며놓으면 비싸죠. 어. 이 당뇨 환자는요 무조건 더블 X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차도 고급 차, 비싼 차 타야 돼. 그리고 오메가3 요거까지 이해해요. 근데 간만이놀렌산이 뭐야? 여러분 우리 간만이놀렌산을 식약처에 딱 치시면 뭐에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딱 나와요. 그 기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간만이놀렌산이 좀 나올 거예요. 간만이놀렌산은 우리는 알고 있죠. 뭐 생리전 증후군에 도움을 준다. 또 뭐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간만이놀렌산은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하세요. 모세혈관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건강에 필요한 곳에 간만이놀렌산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당뇨에 그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용으로 선물을 받은 게 뭐다? 요 간만이놀렌산입니다. 그리고 코큐텐. 여러분 코큐텐은 그 우리 몸에서 수순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항산화 물질. 요게 많은 곳이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곳이 심장, 그리고 잇몸, 혈관, 그리고 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뇨 환자들은 그 췌장이 굉장히 산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주시면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 약 끊지 마라. 저는 약 지상주의인 거 아시죠? 왜 약을 끊지 마라? 당신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그러니까 약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인구의 95%입니다. 근데 제가 5%를 위해서 제가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 당신이 5%가 되고 싶어요? 예, 이걸 해보시라. 오늘 제가 좀 이게 녹화 안 되니까 녹화되구나. 약 충분히 드셔야 돼요. 약이 있어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5% 여러분한테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 이게 의외로 또 많이 걸려요. 췌장염 오래 놔두면 또 췌장암이 돼요. 근데 췌장암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예. 근데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췌장암은 보시고 이거. 자, 췌장암은 요런 세 가지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췌장염 걸리신 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혹시나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폐는 여기에 키워드 건강보조식품이 멀티카로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오메가3를 더 추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폐는. 그래서 멀티카로틴하고 오메가3를 주시는데 폐렴에는요. 아세로라 B 플러스까지 이렇게 주면 폐는 여러분 폐렴이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품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폐렴에 걸리면 무조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생제 3세대 항생제를 한 대 쭉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폐렴은 그렇게 해서 먼저 고비를 넘겨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폐염증이 한번 생기면요. 이게 폐가 회복되는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런 말 합니다. 폐는요. 바이러스가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폐를 좀 혹시나 여러분 인터넷으로 폐 구조 이런 거 보시면 폐 안에 엄청난 헛박과리가 있습니다. 한 수억 개가 있다. 수억 개. 이 요만한 폐. 그 헛박과리가 그냥 뭐 진짜 막 다다다다다 붙었겠죠. 그게 또 혈관, 모세혈관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만한 폐 수억 개가 있는데 그 수억 개 하나에 모세혈관 똘똘똘 말려 있다. 생각나시죠, 여러분? 개념. 제 말. 강미지 지대님 끄떡끄떡. 생각나시죠, 그죠?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이 숨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감기가 오면 폐렴은 특히 어린아이들 폐렴은 제발 잘한다고 얘기하죠. 얘네들 그게 숨기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는 거는 뭐냐면요. 나오고 나서 회복을 빠르기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게 뭐다? 바로 이 식품입니다. 그 폐렴이 이게 좋다가 아니에요. 폐렴은 좀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폐렴은 뭐예요? 회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기관지염 천식. 요것도 멀티카틴 오메가3인데요. 여기는 또 감마 지엘레가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지엘레 블렌드가 여러분 모세혈 기관지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 기관지가 주로 생기는 곳이 모세혈관 쪽에 많이 생겨요. 그 모세혈관 쪽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게 요 감마 GLA가 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GLA를 집어넣은 거고요. 자, 콩팥. 여러분, 콩팥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콩팥이 안 좋아요 하고요. 콩팥 질환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불리하게 생각했다. 콩팥 질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네 가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잡곡밥 먹으면 안 돼요.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채소나 야채 얼마나 몸에 좋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제도 지용성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수용성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아까 뭐 스포츠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신우신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왜 잡곡을 먹지 말라 그러냐. 이런 잡곡에 인성분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 인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인이 점점 제거가 안 되고 인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몸에 분명히 불균형이 생기겠죠. 두 번째, 야채나 과일을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요. 여기에 칼륨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을 제거 못한다 그랬는데 칼륨도 이게 제거대로 이렇게 제거 못하는,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과일과 야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는 여러분, 칼륨을 그 병원에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서 물속에 한 2시간 담가둔다든가 아니면 삶아버리면 칼륨 성분이 줄어요. 하지만 생야채는 절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체나 이렇게 방광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요, 아세로라, 이유는 알겠죠? B 플러스,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수용성이니까. 그리고 염증이니까 뭐예요? 오메가3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또 BDH, 요거는 내가 BDH 블렌드를 뺐는데 요건 뭐다?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콩팥은요, 안토시아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광염은 또 콩팥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방광염은 이때 여성분들이 많이 걸려요. 요도가 짧아서. 그리고 재발 엄청 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세로라를 키워드로 넣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아세로라가 물에 녹아요. 그래서 사고체나 그러니까 방광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줌 속에 비타민C 녹아 있다는 거죠. 그게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을 항산화시킵니다. 그리고 유산균 넣고요. 멀티카로틴 넣고. 자, 호르몬 계통.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딱 기준은 기능 항진하고 기능 저하하고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근데 갑상선이 일어나지만 질환은 전혀 달라요. 이런 것도 여러분 항진증 기저하증을 여러분 원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표 증상들을 좀 알아주면 좋아요. 이게 복잡하게 동시다발적으로거든요. 자, 근데 저 항진만 얘기할게요. 아세로라가 키워드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요. 갑상선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아세로라를 충분히 넣어주고요. 그 다음 셀레늄. 여러분 갑상선 기능 저하한 항진은요. 이 갑상선에 우리 자가 면역, 우리 면역에 공격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있는데 요 셀레늄은 아까 내가 항염증 작용을 한다 그랬죠. 요게 시켜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에 항염증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 주시고요. 그 다음 코큐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소비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코큐텐이 들어가서 그 과하다는 것에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그러니까 유산균의 항염증은요, 유산균 자체가 염증을 억제시킨다가 아니라 유산균이 우리 면역을 관리해가지고 염증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맥도 주시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사람은요, 미네랄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말 그대로 이 에너지가 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B 플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 에너지를 또 올려야 되죠. 그리고 아세로라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비타민 A가, 이제 멀티카로틴이 비타민 A잖아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A의 대용으로 어떻게 돼요? 멀티카로틴을 넣어주시고, 아까 말한 유산균, 좀 다르죠? 항진과 저하가.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 드시면 되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단백질이 좋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백질을 에너지화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백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생리통. 여러분 생리통은요 진짜 우리 젊은 여성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생리통은 오메가3가 요거는 논문 결과입니다. 3개월 정도 충분히 먹었을 때 600mg을 먹었을 때 통증을 50% 경감하더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통증이 50% 정도 경감된다는 건요, 약도 못하는 겁니다. 약도 한 40%? 이 정도.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신경 심한 사람들은 약 먹어도 안 낫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50%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리고 감마 제일리, 이것도 통증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칼맥, 요 세 가지 한 달만 제대로 먹어도요, 진짜 탁 줍니다. 근데 제가요, 저 20대 팀들이 있어서 다 여성분들이 생리통이 다 심한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심할 때는 막 실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임신했을 때 고통이 10이라면 생리통 심한 사람 8까지 간대요. 뭐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간다 그래서 나 다 엄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들 나름대로 심해가지고 제가 WS를 강의라니까 야, 우리 그냥 WS 안 먹어봐요. WS 먹었더니 생리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WS가 생리통 없어진다는 거. 그만큼 통증 억제, 뭐든지 다 들어가는 게 있지, WS가. 근데 오늘 제가 WS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메가3 감마 칼맥을 먹으면 진짜 생리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갱년기 장계. 우리 루바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갱년기 장애 있으신 분 단백질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루바버 전에 뭘 키워드 잡았다? 단백질을 잡았어요. 이 갱년기 장애 있는 사람들이 뭐 골다공증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요, 근육량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갱년기 장기가 있는 사람들이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근육의 통증이 왜 생길까? 예.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면서 근육량이 줄면서 어떻게 돼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르바브 다음에 먼저 어떻게 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성분들, 이 갱년기 따오고 나면 피부, 근육, 그리고 처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예. 진짜 거꾸로 쓰고 싶은 역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팍팍 떨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뭘로? 단백질로 그 위기를 모면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이 됩시다. 왜 안 넘어가지? 자, 이제 우리 관절계통 한번 볼게요. 관절계통. 이제 11시 반까지 하는 거 맞죠? 네. 자, 퇴행성 관절. 네, 역시 조인트가 됩니다. 그럼 조인트가 함께 드셔야 되는 게 오메가3고요. 그리고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놓치더라고.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이 짧아서 염증이 생겨서가 아니라 근육이 약화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데 또 근육 운동하니까 또 뭐야, 더 아파. 근데 여러분, 단백질 드시면서 산책하고 운동 좀 하잖아요, 그죠? 근육이 팍팍 붙어요. 그리고 셀레늄은 이렇게 해도 나는 좀 한 달 먹었는데 염증이 잘 안 가신다, 통증이 잘 안 가시다 그때는 어떻게 돼? 그 다음 달엔 셀레늄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거 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이거 다 먹어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 예를 들어서 참 유머티즘을 한번 봅시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켜봅시다. 한 달 지켰는데 조금 나아졌어.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잘 보세요. 조금 나아졌어. 아,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해. 근데 신뢰도도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셀레늄, 감마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달째는 어떻게 돼요?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가 들어가고 B 플러스 셀레늄, 감마 젤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다 주잖아요. 그죠? 내가 뭐 폐병 환자가 나 이렇게 못 먹는다, 부담된다, 먼저 이런데요. 요 세 가지 먹어서 약간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는 장사 없죠. 병의 매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엔 장사 없어요, 병이. 그래서 요거 꾸준히 한 3개월만 먹으면, 여러분 류마티스가 뭔지 알죠? 제가 병의 기전을 복잡하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안 낫는 겁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얘기해요. 내가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아프다. 무릎이나 큰 관절, 어깨 관절 말고, 그때는요, 여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출산의 경험이 있다.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무조건 병원 가서 피 한 번 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CRP 수치,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아, 류마티스라는 판단을 딱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바로 약을 드셔야 돼요. 왜? 약 먹는 시간 늦어버리면요, 관절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막 속도 아프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약을 잘 드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요? 급한 불부터 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류마티스 예후가 너무 좋아집니다. 이거는 검증된 겁니다. 여러분. 자, 디스크, 단백질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디스크 걸린 사람들, 일 중독자들 있죠. 그러고 한 가지만 파는 사람들. 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질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코어 근육, 우리 심부 근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백질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강화시켜줘도 그 심부 근육이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요, 디스크는 훨씬 덜해집니다. 당연히 조인트 가드. 아니, 왜 조인트 가드는 무릎 관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디스크에 들어가야 돼? 예, 관절이라고 생긴 곳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조인트 가드. 오메가3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통풍. 아, 통풍 진짜 골치 아프죠, 그죠? 통풍 뭐 요산이 생깁니다. 그 요산을 우리 면역이, 이것도 면역 작용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물질이니까.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자, 키워드는 아세로라 잡았습니다. 여러분, 통풍은 약이 뭐냐? 요산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어떤 식품을 먹게 된다면 요산 수치를 빨리 낮추는 방법을 써야겠죠. 이건 논문의 결과입니다. 비타민C가 요산 수치를 줄여줍니다. 많게는 50%까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아세로라가 들어가고요. 내가 이거는 무조건 통풍은 뭐다? 염증이라고 얘기했죠. 오메가3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얘기한 건 무조건 유산균이었습니다. 그 다음 B 플러스. 여러분, B 플러스의 비타민 B군이잖아요. 그죠? 비타민 B군에는요, 의외로 신경 비타민들이 많아요. 신경 비타민은 뭐냐면, 신경은 느낀다잖아요. 뭘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신경 비타민, 뭐, B6, 피리독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통증이 심하다는 분들한테도 B 플러스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통풍을 권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아, 나는 밥도 잘 먹고, 뭐, 간도 괜찮은데, 뭐, 비타민 B군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 것들. 자, 피부 점막. 근선 여드름 비염이 있습니다. 자, 근선 여드름 다 주된 키워드가 멀티카로틴이죠. 예, 피부 점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근선은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인 거 아시죠? 이거 잘 안 낫습니다. 유일하게 잘 안 낫습니다. 제가 잘 안 낫습니다. 그러면요, 한 2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영양으로 한번 관리해 보자고요. 2년 동안 뭐, 2년 지나고 나면 뭐, 2년이 깁니까? 2년 지나서 건선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먹고, 멀티카로틴 B 플러스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상을 완화시키면서 이걸 꾸준히 먹습니다. 정말 한 6개월만 먹어도요, 한 10% 좋아집니다. 6개월 먹으면 10% 좋아져요. 평균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낍니다. 우리 몸은요, 100에서 10이라고 하면 에고 뭐 이게 뭔데요? 느낍니다. 우리 몸은. 그 느낌을 잘 물으셔가지고 꾸준히 2년 정도 지나면요, 정말 좋아집니다. 여드름, 성인 여드름 말합니다. 성인 여드름. 뭐 10대 여드름은 됐고, 근데 감마가 여드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마가요, 감마 리노렌산이 한 180mg 들어있습니다. 1회분에. 그래서 내가 여드름이다. 2배를 드셔야 됩니다. 3배까지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죠? 잘 안 났습니다. 저도 짜증납니다. 근데 GLA를 한 2배에서 3배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산균을 이뮤니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드름에 필요한 그리고 또 우리 유산균이 또 피부 염증 사이토카인에 도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이뮤니트 요거 좋습니다. 자, 비염 거의 뭐 독보적이죠. 엘러케어. 그리고 이뮤니티를 주셔야 됩니다. 아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면증 칼슘 오메가3 B 플러스. 불면증, 우울증, 신경통,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놀랍게도 한계열입니다. 한계열. 그래서 칼슘 오메가3 B 플러스가 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거기다 감마 GLA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면기능 구안화사, 요거 좀 심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면기능 구안화사가 이제 입 돌아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모세혈관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모세혈관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감마 GLA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굳어진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하면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칼맥, 그리고 당연히 B 플러스 그쪽으로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BDH 그 모세혈관이 좋은 게 안토시아닌이에요. 그래서 BDH 블렌드를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족냉증 오메가3 B 플러스 감마젤리 BDH 수족냉증도 쉽게 말해서 뭐냐면 모세혈관이 수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혈관이 제대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손발 쪽은 다 뭐예요? 모세혈관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심혈관계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야, 역시 키워드는 오메가3입니다. 예. 자, 고혈압을 한번 보면요.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리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이 관리가 뭐 비타민 E도 있고 마늘도 있겠지만 이게 특히 심혈관 쪽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큐텐 들어가야겠죠. 혈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세로라는 손상된 혈관.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손상된 혈관에서 혈전이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뭐야 이거. 잠깐만, 제 목소리 들립니까? 다들 이렇게 잠깐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아이고, 아까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떠가지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뭐 여러분, 이 혈액에 지방이 많은 거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 근데 갑자기 파워블록이 툭 나옵니다. 그죠?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그럼 파워블록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파워블록이 어떻게 돼요? 동물성 식이섬유인데 지방 흡착이 끝장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워블록을 딱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자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블록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마 GLA도 요거는 콜레 나죠, 그죠? 요것도 콜레 수치가 높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중성지방은요, 고지혈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근데 중성지방은 안 먹으면 좀 먹는 걸 줄이면 줄어들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90%가 나옵니다. 음식을 통해서 10%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뭔가를 줄여주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고혈압 약은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약은 드시면 좀 안 좋아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저는 절대 안 권합니다. 자, 근데 감마 GLA 콜레 요거는 뭐냐면요. 여성분들 갱년기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내가 뭐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 그렇게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장적 올라가 버려요. 특히 여성들 콜레스테롤 올라가는데 감마 GLA가 특효입니다. 꼭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감마 GLA BDH 여기 들어갔죠, 그죠? 요거 뭐냐면 뇌졸중은 뇌혈관에 막히는 건데 그 뇌혈관들은 다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GLA가 BDH를 꼭 같이 넣어주세요. 심근경색, 예, 심장, 갈리코큐텐 꼭 넣어주시고요. 부종맥은 이게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거든요.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이 아주 특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네. 예, 예. 아, 밑에 볼 수 없나? 화면 끌까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가 다 설명 못 드린 그 질환들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 짧은 한 시간 동안 좀 많은 걸 한 듯한 뿌듯함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질병들과 거기에 따른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도 왜 이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는지 되게 이해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영양소 공부는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문정원 이사님께 사랑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두 장의 슬라이드만 저희가 딱 가지고 있으면, 네, 정말로